방금 우리 예. 이제 이주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16 혁명 관련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5.16이 혁명입니까? 쿠데타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5.16이 혁명입니까? 쿠데타입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 반하는 반국가적 세력일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윤석열 정부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요, 국민의힘이라든지 또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의 지식청들, 또 학자들, 나름대로 언론인들, 뭐 교계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은 5.16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국가 교과서에도 5.16을 국가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법원도 그렇게 판결을 하고 또 헌법재판소도 그런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5.16을 혁명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지금 방금 우리 뭐 자성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 업적들은 모든 게 쿠데타에 의한 하나의 그 발생적 요인으로 폄하되고 또 이 무시 외면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 자리가 있는 게 10분 정도 자리를 제가 부여받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3분이 지났습니다. 3분이. 자, 저는 대표적으로 80년대 386 운동권 세대입니다. 또 80년대 데모도 많이 했고,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이 가는 가치와 방향 전혀 다른 사람일 겁니다. 제가 80년대에 저희가 이 학생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은 것들을 주장했던 게 이 체제 변혁입니다.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이거는 이 소위 친일 세력들, 친미 세력들을 봉합해가지고 나라를 세웠다라는 얘기들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 세뇌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5.16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습니다. 5.16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5.16을 부정당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5.16이 혁명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대학 들어가 가지고는 야 5.16이 무슨 혁명이냐, 쿠데타지. 도대체 너는 지금 현재 민주적인 운동을 가지고 있는 소양이 있는 뭐 학생이었던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혁명이 아닌 쿠데타인 줄 알고 또 90년대까지 그랬는데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취재를 다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면서 이 5.16이라는 것들 다시 한번 제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5.16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취재도 해보고 또 많은 분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60년대의 한 언론입니다.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에 대한민국에서 나왔던 언론들 보면 대부분 사회면 기사는 데모입니다. 데모. 이승만 정권, 자유당 정권 시절에는 데모가 1년에 60건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1년에 데모가 1000건입니다. 학생들이 도시락에 대한 보리밥을 너무 사달래 한다 해가지고 데모를 한다든지, 반장 선거를 하는데 학생들을 반장의 교사가 특정 반장을 지원했다 해가지고 거기서 탈락했던 반장이 스크림 짜고 교장 교무실로 몰려가지고 데모한다든지, 또 이 하숙비가 올라갔다 해가지고 하숙비 인하를 해달라 데모라든지, 우리 사회가 데모가 일상화됐다고 합니다. 일상화된 데모 이 자체가 뭐 저는 그때 당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세미나를 하면서 관련된 언론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당시 60년이라 그러면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약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났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공산주의 위협이라든지 우리 사회가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데모, 사회 불안, 아마도 5.16 혁명은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해서 일으켰지만 그것은 백성들, 국민들이 그 혁명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는 그 염원을 담은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16 자체는 혁명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저는 목이 칼이 들어와도 혁명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이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보는 5.16 혁명들, 200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은 5.16은 이 혁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쿠데타가 아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은 5.16은 이 역사적인 일이었다. 한 발짝 약간 물러나고 있지만 그래도 5.16은 혁명이라는 말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자들입니다. 장관들, 또 박근혜 정부에서 각 국정원장들. 예를 들어 국정원 3명 국정원장이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3명의 국정원장은 5.16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느냐. 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물어봅니다. 5.16이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전부 다 모두가 쿠데타라고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16은 국가교과서에 쿠데타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또 황교안 전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알다시피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공안검사 출신이 5.16이 뭐냐 물어보니까 5.16은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과서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임명했던 자들 중에서 저는 단 한 명이 5.16은 혁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5.16 혁명이라고 합니다. 혁명이라. 어쩌면 이 사회가요, 저 언론인 중에서는 제가 5.16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가 조원진 대표가 잘못됐든지 제가 잘못됐든지 그들이 잘못됐든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가 예측 가능하겠습니까? 과거를 예측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를 예측 가능한 사회로 봅니까? 과거를 예측 가능한 사회로 봅니까? 미래는요, 각종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 변정법적 사고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전개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예측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는요, 이미 일어났던 일들, 5.16을 혁명이라고 명명됐던 일어나는 일들을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김영삼 정부 때 이걸 바꿔버립니다. 자, 우리의 모든 과거들은 지금요, 좌파들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혁명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자유우파 국민들, 소위 학자들, 또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이에 대한 학술 세미나라든지 이에 대해서 논쟁을 펼쳐야 되고 이에 대해서 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입을 다무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찍혀버립니다. 찍혀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밥 먹기 살기 힘들어질 거예요. 거꾸로집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정치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입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고 예전에 한번 제가 2004년도부터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느냐. 우선적으로 5.16을 제가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제 같은 사람들은 사상 검증에서 다 끌려나갑니다. 안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정치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5.16을 어떻게 혁명으로 승화시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5.16 혁명의 가장 기본 포인트는 자이사님도 그렇고 아까 우리 박사님도 말씀하셨던지 5.16의 가장 핵심은 바로 반공입니다. 반공이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최강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자유를 35번 연설에서 외쳤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의 자유가 무엇인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친 자유는 제가 볼 때는 철학입니다. 자유는 절대 철학이 될 수 없습니다. 자유는 희생, 자유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힘, 그 가치의 실현이라고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마치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5.16 정신, 이것은 자유주의 정신입니다. 반공주의가 결별되는 자유주의 정신이고 그리고 자유우파들 중심으로 한 자유우방 국가 간의 유대 강화입니다. 이 유대 강화 자체가 자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민의힘은 5.16 혁명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떠한 논평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틀 뒤입니다. 이틀 뒤에 5.18 강주에 가서 국민의힘에 있는 전 국회의원들 다 소집 동원령 내렸습니다. 그 예비군 동원령입니까? 뭐 국가 비상사태가 났습니까? 전체 대한민국의 그 국회의원은 각 한 명의 입법기관인데 모두가 다 전부 다 강주로 직결시킵니다.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수석 비서관들 모두가 강주로 갑니다. 그래서
5월 18일 날 서울역 특별 열차를 타고 다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될 만한 일입니까? 오늘 지금 당장 5.16에 대해서 혁명이라는 말을 못하고 5.16에 대한 논평가 성명조차 내지 못하는 이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개성 발전시킨 정권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시간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시간. 야, 시간 너무 잘 가네. 예. 나머지 얘기들은 예. JBC 뉴스를 통해 가지고 2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